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커피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 향과 맛에 매료되어 하루를 열고 식사 후에 입가심처럼 즐기며 때로는 피곤할 때 의지하는 음료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커피에 발암물질, 즉 발암 가능 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한쪽에서는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오늘은 충남대학교의 유명한 식품 전문가 두개호 명예 교수님의 연구를 토대로 커피와 발암물질의 실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차나 냉수를 마시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허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하루의 식단과 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커피는 이제 식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다른 음식처럼 영양적 가치와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두세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흔하고 특히 20에서 30대 여성층에서 소비량이 높다고 보고됩니다. 이처럼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커피가 식품이라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마셔야 하지 않을까요? 커피가 발암 물질이라는 주장과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커피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 원두를 볶는 과정, 즉 로스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하게 볶을 경우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고 약하게 볶을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즉, 로스팅 강도에 따라 다른 종류의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 속에서 이들 물질이 어느 정도 검출되며 그것이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 유의미한 수준인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시판되는 다양한 상업용 커피를 3년에 걸쳐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강한 로스팅 커피에서는 벤조피렌이, 약한 로스팅 커피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는 당시 공식 발표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법적 규제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세계 커피 업계를 뒤흔드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커피에는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이 판결로 전 세계 커피 업계는 로스팅 방식과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역시 움직였습니다. 2020년 식약처는 아크릴아마이드 허용 기준을 0.3에서 0.8ppm으로 설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강제 규제는 시행되지 못하고 권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교수님은 직접 수천만 원을 들여 로스팅 장비를 구입하고 발암 물질을 최소화하면서도 맛과 향을 유지하는 건강한 커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약하게 볶으면 아크릴아마이드가, 강하게 볶으면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간 로스팅입니다. 신맛이 강한 커피는 너무 약하게 볶은 것이고 너무 진하고 탄맛이 강하면 과도하게 볶은 것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커피는 그 중간에서 찾아야 합니다. 로스팅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하면 발암 물질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지나친 카페인은 위와 장을 자극하고
불면증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 로스팅 정보가 공개된 원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중간 로스팅된 원두를 선택하세요. 셋째,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산 분비가 활발할 때 커피를 마시면 이 점막에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더해 커피와 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1991년에 커피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그룹 2B로 분류했지만 2016년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를 해제했습니다. 오히려 간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즉, 커피 자체가 발암 물질로 단정된 적은 없고 오히려 적정량을 마셨을 때 특정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존재합니다. 다만 로스팅 과정에서 일부 발암 물질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어떤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마시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커피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카페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지나친 카페인은 골다공증, 철분 흡수 저하, 불안 증세 악화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이해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고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 출근길 테이크아웃 컵, 점심 식사 후에 에스프레소, 친구와의 카페 모임. 이런 장면들은 이제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어떤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커피는 우리의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축적되는 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지식과 습관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커피는 자체적으로 발암 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한 로스팅은 벤조피렌, 약한 로스팅은 아크릴아마이드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간 로스팅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섭취를 제한하세요. 넷째, 식후 바로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로스팅 정보를 공개하는 원두를 고르세요. 여섯째, 커피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위험을 모두 알고 균형 있게 즐기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커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그 한 잔이 단순한 기호식품일 수도 있지만 몸에 좋은 성분을 공급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돌아보고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키고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